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자기 원내대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원내대표는 누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근데 오늘 원내대표 출마 접수 마감일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박주민 후보가 남아 있었어요. 오늘 박찬대 단독 출마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 찬반 투표로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퀴즈 나가요. 여기서 문제 뭐냐면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어요. 박주민 의원 욕하지 마라. 그게 문제라는 거야. 정치인 명분예술이라 그랬잖아요. 박주민처럼 박찬대가 될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띄워줄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 게예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는 거예요. 박주민과 박찬대 양박이 이렇게 표결을 해가지고 박찬대가 되면 그게 명분이에요. 네. 민주당이 국민한테 할 수 있는 명분이야. 근데 박주민까지 주저앉았어. 그러면 민주당에 당선돼 새로 돌아온 박지원, 보수 언론, JTBC 뭐 할 거 없이 일제히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민주정당에서 최소한 압도적으로 지더라도 어떤 후보 하나가 경쟁해서 뭔가 포지티브한 경쟁으로 당선되게끔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예.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그렇게 해서 박찬대 의원이 사실 찬반 투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면 사실 이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우리 편 의원들한테도 달려가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게 지금 너무 과열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한테 투표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지금 딱 이 시점의 상황은 이 과열되어 있는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따지지 않고 이재명한테 뭔가 이렇게 약간이라도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은 무조건 비난부터 하는 그런 이제 그 격렬한 지지자들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눈치를 보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이 기성 언론들한테는 계속 명분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민주당의 분위기라면 이번에 원내대표에 당선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3번 정도 출마하면은 다 찍어주잖아요. 민주당 분위기상. 그러니까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 출마는 다 하거든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근데 이게 박찬대 최고위원회에서 그 사퇴를 했다는 것 때문에 이 나머지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부담스럽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도전하게 되면 뭔가 이재명한테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지지자들한테 많이 공격받을 거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목소리는 전체 지지자 중에 아주 극소수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문자를 받는 의원들은 사실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니까 네. 문제는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까지는요. 저는 절대 지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테러당해 단식해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구속될 뻔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부터는 총선에 이긴 게 모든 과정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지하는 문자도 받고 욕설 문자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응원 문자도 많이 받을 텐데, 저는 그 욕설하는 문자를 보내는 사람 있죠. 저는 그 사람들은 100% 작업 세력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그 지지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지지자들도 다 학습이 됐고 다 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욕설하는 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왜 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욕설 문자를 보내는 건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100% 작업 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눈치 보거나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 소위 수박이 나와요. 지지자의 두 가지가 있어요. 김 의원님 이번에 이비정 대표 좀 밀어주세요 하는 사람하고 정반대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새끼야 뒤통수 대고 쌍욕을 하는 걸 쇼처럼 만들어서 올려요. 그게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지. 우리는 세력을 모아야 돼. 이재명 대표로 만들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찐 지지자, 좀 덜 지지자, 비판적 지지자 막 모여갖고 이재명을 국민적 정서로 옹립을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까도 초반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 중간에 끊겼는데 총선 이전까지는 이재명 대표한테 맹목적으로 뭔가 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이미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이 돼버렸어요. 구선 성문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분류해도 이재명 대표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 국회 우리 의석 중에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 아주 보수적으로 분류해도 친명 아닌 사람들이 소수가 되면서 이 사람들 목소리는 더 작아져요. 이럴 때는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싶으면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비판적 지지가 정상적인 거예요. 뭐냐면 있잖아. 이 사람은 원래 좋아하지를 않는데 뭔가 행동이 이상하니까 비판 철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지자 아니야. 나는 이재명을 정말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 근데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생각했던 일반 정사랑 다른 행동을 했다고 쳐. 그러면 대표님 이쪽으로 가시면 아니돼요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요걸 레드팀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체 민심, 그러니까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뜻이 아니고 전체 국민들의 민심에 부합할 수 있게끔 자꾸 밖으로 안 나가게끔 도와주는 게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 내가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그 이동영 작가가 수술하러 갔다며. 예. 근데 이동영 작가가 그거에 때문에 악플을 먹었다며.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연임하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될 게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지 당 대표 두 번 하려고 뭐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목표 대통령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다시 이제 차분하게 숨고르기 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정책 개발하면서 준비하는 게 낫지. 당 대표를 두 번 하는 건 사실 민주당한테도 안 좋고 이재명 당사자한테도 그 좋을 일이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과는 다르지만 장점을 더 보지만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동영 같은 사람을 수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재명을 위한 길이거든. 근데 이런 측면은 있는 거지. 일장일단이 있으면 장점만 보는 사람, 장점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장점과 단점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런 시각들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마타도하고 막 비난하고 하지 않는 관계에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민주당 당원들끼리 정착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문화 같은 거죠. 지금은 내 의견하고 다른 사람을 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의견이 어느 지점에서 다른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의견이 다르니까 너는 나쁜 놈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동영 작가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너는 수박, 너는 똥파리 이렇게 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주변에 아무도 안 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민주당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보여준 거 아니야. 하지 마. 우리 친해요. 그거 보여준 거잖아. 넘어가시고. 자, 어제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국회 운영이 논란이 있었어요. 뭐냐면 국민의힘이 운영이라는 곳이 국회에서 운영이 뭐 하는 곳이냐면 옛날 같으면 청와대.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을 국회가 조사하고 감시하고 하는 기구예요. 근데 안 떨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용산을 보호하고 싶으니까 온갖 논란에도 운영위를 개최를 안 합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이 여당 원내대표거든요. 네. 개최를 안 해가지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김건희 여사 비위 의혹, 국가행정망 마비 사태, 대통령 경호처에 국회의원 입틀막 이런 것들이 사건이 일어나면 대통령실에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불러야 되잖아요. 지금 정권 잡고요. 운영위 열려서 불렀던 게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위를 안 하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어저께 열받아가지고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양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에게 운영위를 열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화한 사실까지 나왔는데 확인을 해봐야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이양수가 단칼에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절대 응할 수 없다면서.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수당이 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경우에도 그냥 운영위를 할 수 있게끔 다 가져와야 된다는 게 점점 굳혀져 가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일을 안 하는데 왜 줍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의 민의가 야당이 일해라 네. 이거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법사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이다. 운영위를 야당이 갖고 오잖아요. 이 정도 의석에서 운영위를 갖고 오잖아요. 용산 대통령실 탈탈탈 틀려요. 국회에서 결정을 해. 운영위원장이 민주당이고 다수로 결정을 해. 국민이 만들어도 돼. 그래서 오늘 운영위가 열린다.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것들 싹 와. 안 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안 오면 바로 고발됩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위도 중요해졌어. 그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법사위원장 후보들이 지금 벌써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천, 타천. 전현희, 이현주 이 두 분은 내가 할게. 시켜주면 할게. 박주민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네. 뭐 누가 해도 다 잘할 사람들이어서 뭐 딱히 걱정 안 합니다. 이 말고 의외 인물이 전 돌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언론상에 이제 방송 나갔을 때 물어보니까 법사위원장 시켜주면 여기서 누가 안 한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의 어떤 구성을 봤을 때 국회의장만 추미애가 된다면 사실 나머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가 해도 됩니다. 누가 해도 다 잘할 사람들이고 충분한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고 역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쓸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정말 좋은 맞지요. 거죠. 지금 네. 율사들 엄청 올라갔는데 그중에 이제 3선 이상을 고르려고 할 것이고 그중에는 어떻게 보면 저런 자리는 여론이 만듭니다. 왜 저 민주당 원내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개원 협상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배분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언론이 먼저 치고 나온 사람들 위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일단은. 근데 이 사람이 이 조직 내에서 영 아니다 싶은 사람도 걸러내겠지.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서 뭐 누구는 법사위원장 가면 아니야라고 걸러내다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법사위원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법사위원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전통적인 문법 같으면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하고 법사위원장은 뭐 진 정당에서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선례도 있는 거예요. 네.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이 많이 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야당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의석수가 비슷할 때 뭐 150대 120 뭐 130대 140 이런 식으로 간발의 차로 야당이고 여당이고 이렇게 나눠졌을 때 이게 그렇게 균등하게 배분하자. 그중에 법사위는 중요하니까 야당한테 권한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관습적으로 합의를 했던 거지. 그게 법에 명시가 돼 있거나 그러니까. 원칙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이 그 여당이 100석 정도밖에 없는 압도적인 소수 정당이 된 경우가 대한민국 역사에 언제 있었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도 똑같이 과거처럼 그 설례를 가지고 과거 관습에 맞춰서 하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사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김병기 의원 인터뷰에서 저는 굉장히 저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게 21대에서 저희가 결국은 압도적인 다수당이었는데도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목리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인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쓴 겁니다. 권한과 책임을 다 같이 가지려면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과 책임 지겠다니까요. 지게 해주고 법사위원장과 나머지 그냥 17개 다 가져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지금 지금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쪽에서 법사위원장 내주느니
국회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예, 예. 역대 원구성 소요 기간 한번 볼게요. 보통 보면 21대 때 전반기 때 원 구성하는데 47일 걸렸습니다. 5월 말에 다음 달 말에 22대 국회가 열려요. 그러면 원 구성하는데 여기 평균이 46.4일이잖아요. 21대 후반기가 55일 걸렸어요. 정확히 개원하는데.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 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맞죠. 네. 그 말이 맞아요. 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아마 굉장히 지루하게 갈 거다. 심한 몇 달 갈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다수당이고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그래 국민의힘 들어오지 마. 그리고 모든 상임위를 다수결로 하자. 그럼 민주당이 다 가져올 수 있는 명분이 네. 생기는 거고 전통은 깨지라고 있다. 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전통은 깨지라고 있다. 관례라는 게 깨지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쨌건 그런 거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워라. 그게 청산의 민이다. 그래서 3분의 2가량을 야당한테 줬다. 그러면 여기서 그거를 막고 있을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 하면 안 된다는 건 민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국회의장도 가져간다고 국민의힘이 땡깡을 부릴 거야. 생떼를 부릴 거라고. 그러면 다수결로 국회 개원도 하고 다수결로 상임위 구성도 하고 가면 됩니다. 나중에 기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다 한 적도 있었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도 우리가 가져오면 용산 대통령실 탈탈 달린다고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정권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근데 지금 뭐 원내대표를 친명 일색으로 뭐 박찬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뭐 종편에서 비판을 하는데 너무 웃기는 게 그럼 친윤 이철규가 되는 거는 괜찮습니까? 이철규는 지금 사실 참패한 당인데 사실 누군지 얼굴도 몰랐어요. 이철규 얼굴 안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냥 친윤이고 그냥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고 박찬대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역대급으로 압승을 한 상황에서 당연히 친명 지도부에서 원내대표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거는 성공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하면서 뭐 이렇게 비판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 언론들이 나쁜 고질적 프레임이에요. 그러면 반명해야 되니? 원내대표를? 지금 뭐 이렇게 22대 국회의원 중에 만 명이 남아 있기라도 합니까? 그러니까 시간 말랐는데 네. 문제는 그 프레임을 지들이 만드는 거야. 이재명 당화. 그게 정치 아니에요? 당원들한테 평가받아 갖고 반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반개혁파들이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 민심이 반영돼서 정말 절대 다수가 친명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인 거지. 친명 말고 지명이라고 할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와도 무리가 없듯이 절대 다수인 세력이 원내대표라는 건 당연해. 아까 박주민 이야기한 거는 박주민도 친명인데 마치 그 친명의 범위를 막 좁혀가. 근데 옛날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최근에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랑 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수박이라는 거야. 그 국회의원하고 친하니까 내가 수박 이 논리를 만들더라고. 근데 심지어 그 국회의원이 수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런 게 있어. 시작부터 잘못된 정치를 쥐뿔도 모르는 애들이 그 짓을 하는 거야. 이재명 대표보다 정치를 더 먼저 시작했거나 국회의원이 먼저 된 사람들은 굳이 언론이 불러주는 개파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정세균계, 이낙연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그걸 가져와 가지고 저 사람은 친명이 아니라고 이미지화 시켜. 이 사람 친명 아니야. 근데 이 사람하고 내가 친하다고 나를 수박을 만들더라고. 정치를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유튜브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 도움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뭐냐면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이재명 대표한테 아주 오래된 친명이 있긴 하지. 성남시장 시절부터 친명들이 있잖아요. 이 바운더리는 10명도 안 돼.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이 다음부터예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 캠프로 온 사람들. 이때부터 이제 친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를 도운 사람들까지도 친명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 위원장이었잖아. 인재위원장이었잖아.
이재명 대표가 공천한 그 인재 영입한 사람도 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들어오기 전에 무슨 계보였던 사람들을 다 친명이 아니라고 막 두들겨 패. 이유는 뭐겠어요? 정치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옛날에 친낙이었던 사람, 옛날에 뭐 친정세균이었던 사람, 친문이었던 사람들이 이재명 밑으로 모여들게 만들어줘야지. 막 무슨 고조선 때부터 이야기 갖고 와가지고 친명이네 아니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내가 거명을 안 할게요. 당대표를 열심히 돕고 당대표가 당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직책을 임명을 했어. 그래서 엄청 공을 세웠어. 근데 그 사람은 친명이 아니라는 거야. 도대체 친명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감별하는 그 사람은 또 누구예요? 예전엔 박근혜한테는 그 진박 감별사라도 있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찐입니다. 이 사람은 아닙니다. 감별해주는 공인받은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그걸 구분하는 겁니까? 진짜 너무 이제 가소롭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재명 주의를 채내면 이재명 대표는 혼자 남습니다.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남는다고.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돼. 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수준 높더라. 이재명 대표 지지할 때문에 감동받았다. 이재명 대표를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대통령으로 만들자. 요 감정을 만들어 가는 것. 어제 이재명 조국 만남에 대해서 박수를 친 건 그런 거죠. 개인적으로 이재명과 조국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가지고 이제 하나가 되는구나. 선거 때 많이 봤잖아요. 갈라치기들 들어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 보셨잖아요. 갈라치기 방어하다 보면 제대로 홍보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정리해 준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했다자면서요. 주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 빨리 만나세요. 엄청나게 큰 집이 12석밖에 안 되는 조그만 정당 대표 만나는 게 어렵냐. 숫자로만 따지면 그런데 진영의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죠. 만나서 딱 만나는 순간 리스크가 사라지잖아요. 그랬더니 누군가 그러던데 진짜로 싫어합니다. 조국을 만났으니 이재명도 수박. 댓글로. 예, 우리 보통 그런 사람들을 경계성 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마지막 말씀드려요.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거예요. 친명계 수장 이재명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 그것도 8년짜리 한번 시켜보시자고요. 8년 좋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두 분 고생하셨고 시청자 여러분도 고생하셨고 새날 물러가고요. 토마토 온에어님 감사합니다. 이재명을 사랑합시다. 근데 내가 이재명 주변을 정리해 주겠어 하는 방식으로 이재명을 사랑한다면 나중에 이재명이 힘들어질 때 의원들이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한 말을 미리 올려두셨네요. 자, 고맙습니다. 자, 새날 물러갔다가 다음 주 다시 오겠습니다.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